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수박 한 통 이렇게 가지고서 계곡으로 캠핑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또 캠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캠핑 손님 박옥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옥분 캠핑장으로 열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네. 번도 못 갔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네. 그냥 계곡에서 발 담그고 그냥 수박 그냥 깨먹고 싶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맞습니다. 물러가라. 네.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발랄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다니신다고 제가 네, 맞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있었지. 뭐 다 아시죠? 80년대를 장악했던 남궁옥분, 가수에는 남궁옥분, 네네. 도의원은 박옥분.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네. 또 희노애락을 이렇게 돌이켜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엿보이는데 네.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네. 의원님의 인생을 한번 이 캠핑장에서 노려볼까 네. 합니다. 네. 짜자잔. 네, 이거 고르라고요? 이 하나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뭐예요? 와, 인상 좋은 인상. 인상 좋은 인상. 네. 무슨 내용일까? 인상 좋은 인상. 인상 좋은 남자를 만나셨나요? 저희 남편 이름이 이인상입니다. 이 인상이요? 예. 이름 진짜 특이하시다. 그래요? 네. 인상이 좋아서. 설마 몰랐어요. 태어나시기 전에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인상이 좋을 거야 해서 인상이 지은 건 아니시죠? 진짜 인상이 좋으세요? 네, 인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만나서 어떻게 또 결혼에 골인을 하시게 되셨어요? 글쎄 어느 날 저 친구 결혼식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네네. 보통 함을 받잖아요. 그때는 함 사세요. 뭐 그런데 함을 하지 않고 네. 양쪽에 친한 친구들을 7명씩 초대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가 처음 만남이었었죠.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네. 뭐 그렇게 진전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날 연결이 됐습니다. 결혼식 날? 예. 오. 뒤풀이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뒤풀이 하면서 친구들이 막 서로 연결해 주려고 네. 애를 쓰고 그리고 저 옆에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왜요? 뒤풀이에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남편분께서 구애를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직장 다니는 곳에 네. 그 장미꽃을 백송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부자신가 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 빌려서 사온 것 같아요. 돈 빌려서 백송이를 네. 직장까지? 예. 예. 그때 감격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도 했고 직장까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그 꽃 한두 송이는 받아봤어도 네네. 뭐 한 다발은 받아봤어도 그냥 백송이를 받아본 건 처음이니까 생애. 어쨌든 의원님 그 사랑이 이제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결혼한 지 거의 한 26년? 26년, 네네. 3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랑 정으로 살긴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그 변함이 없고 오히려 처음에 만날 때보다 그러니까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싹 트는 것 같아요. 과연 인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저희가 쑥스럽네요. 화면으로 모셔봤는데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랑 많이 달라졌는데. 자, 나와 계십니까? 자, 이인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26년 전에 첫눈에 반하셨어요. 어떻게 장미꽃 백송이를 가져다 줄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차분하고 그다음에 의식이 있어 보이고 평생 이런 분 만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용기를 내서 백송이를 갖고 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성함처럼 인상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정치인의 남편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좋기도 하겠지만은 좀 애로사항, 고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면은 뭐 거짓말이고요.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소소하게 얘기를 하면은 퇴근했을 때 뭐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좀 쓸쓸한 거 그리고 또 가족끼리 그 손잡고 막 외식 나가는 거 예. 그런 모습이 좀 부럽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저는 이제 보통 분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134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보통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는 예. 제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네. 예, 적극적으로 와이프가 아내가 그 의정 활동만 할 수 있게끔 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우, 내조의 남편이세요. 이거,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서운한 거를 아까 제가 보니까 네. 적어놔셨어요. 저거는 보고하시더라고요. 서운한 거를 이렇게. 아 그래요? 이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좀 안쓰럽죠. 네. 여러 가지 저도 가능한 한 그 좀 정시에 가서 그 저녁만큼은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유권자들이 네네. 그냥 놔두지 않고 네. 저녁에도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직접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보. 좀 미안하고요. 미안하고 앞으로 더 그 가능한 한 남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박옥본 의원 아내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처럼 결혼 26년 살면서 하루도 크게 다투지 않은 것처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기도 도의원 3선이 당선돼서 사회적 약자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면 유은혜 장관님처럼 훌륭한 네. 정치인이 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결혼식 주례를 보는 듯한. 아이고, 남편분께서 정치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은혜 장관님을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집에 가서 두 분 만나세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네,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반대방. 고돌이 반대 방향. 아, 네. 어떤 네. 걸까요? 아, 조개미역국. 네, 네. 저도 미역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개미역국 어떤 그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사연이나 네. 추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시골에서 수원이지만 변두리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네. 연세가 상당히 많이 잡수셨었어요. 몇 남매 중에? 9남매. 9남매에서 5남 4녀였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한 그 터가 있는 데서 맨날 고생하시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밭일하시고 네네.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는 너무 한량이시죠. 한량. 좋으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 예, 착하시고 예. 좋으시고 네.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네네. 대신 이제 이렇게 뭐 생활력이나 이런 거는 돈은 안 벌어오시고. 예,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역할이 상당히 저희 가정에서는 컸고 그러셨겠어요. 예. 한 푼이라도 모아서 아이들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잔병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네. 병에도 많이 걸리시고 그러는데 그런 밥을 안 드시면 가뜩이나 키도 크시지도 않고 삐쩍 꼬르셨거든요. 그 어린 마음이 상당히 아파가지고 저희 조금만 나가면은 내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혼자 가기는 좀 많이 잡아오기는 어려우니까 동네 아이들을 쭉 데려가서
내가 우리 집 가지 따줄 테니까 조개 좀 같이 잡자 해가지고 아. 조개를 많이 잡아와서 예. 그 미역국에 그 조개를 넣고 끓여 드시면 그것으로 입맛을 되찾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걸 엄마가 다 커서 저한테 네. 몇 번 얘기를 하시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예, 예. 그게 상당히 고마웠었나 봐요. 막내딸이 아. 그렇게 해주는 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미역국 보면 늘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고 뭐 옥수수 팔아서 5개, 6개 묶어가지고 화서시장에 가서 네.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늘 저는 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이에 엄마가 뭐 이고 다니고 그러면은 창피할만도 한데 네네.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가 또 여성들을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또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상당히 하시는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상당히 눈물이 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지금 의원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뿌듯하. 왜냐하면 어머님이 살아왔던 그런 가치나 철학들이 의정 활동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그러네요. 듭니다. 아마 먼 곳에서 저기 이렇게 의원 활동하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어머님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리라 생각이 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그 엄마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늘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생각나고 나의 하나하나 행동에 엄마의 삶이 녹아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엄마한테 감사하고 엄마 살아있을 때 효도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대신 의정 활동이나 앞으로 잘 살아서 엄마가 보았을 때 내 딸 잘 키웠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네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 네,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 남았습니다. 자, 유리천장이요? 네. 유리천장. 아, 어떤 의미인지 조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아시겠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내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여성의식이라든지 그 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각별히 많이 생각하게 된 배경이 저의 삶에 있어서도 나타났듯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의 역할이 컸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엄마의 역할보다는 아버지의 역할을 더 강조하시고 그렇죠. 의원님께서도 혹시 정치하시면서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지긴 했는데 네네. 그 뭐 여성 할당제 의무 공천 여성들이 의무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이게 넣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지금 진출하게 된 거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공직선거법 제도화되지 않았으면은 네네. 지금 여성들의 그런 그 정치 진출은 10%도 안 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늘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 자치분권이라든지 뭐를 뭐 포럼을 띄운다든지 보면은 다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요즘 대선 캠프나 이런 데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지지자들이 직책이나 공동대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남성이 다 많죠.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또 정치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유권자가 절반이 여성이니까 그쵸, 예. 뭐 정치 그 국회의원이나 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뭐 절반은 차지해야 된다. 동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실제로 계속 하시고. 운동 이거는 법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네네. 공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제 여성의 처우와 관련된 일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에서 뭐 다양한 여성의 일들이 있는데 특히 네. 이제 돌봄, 여성 돌봄이라든지 돌봄 일이라든지
그 보조적인 일들이 사실은 또 필수 노동자 네. 이런 거에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 가운데 우리 급식실 노동자 얘기를 한번 더 네네네. 집중적으로 한번 꺼내볼게요. 예, 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근고육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해물질, 유해 가스 물질들이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됨으로 환기가 안 인해서 되고.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기 수원에서도 폐암 발생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충청도인가 이런 데서 5명이 또 네네. 암 진단을 받았고요. 네네네. 또 그건 또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휴식 공간, 예, 누구에게나 다 휴식 공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휴식 공간은 조리사뿐만 아니라 네네. 경비원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급식실 해결해야 노동자분들 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현장에 있는 얘기를 들려줄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제가 네,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지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수원 지회장님이신데요. 자, 나와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원지회장 고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부인은 나와 계신데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회장님 저희가 지금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살짝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실 네네. 때 어느 정도 열악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그 배치 기준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60명에서 70명 정도를 한 명의 조리원이 감당을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 수 150명당 한 명의 조리원이 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배치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거의 3배네요, 3배.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상황이 이런데 어떤 관련 연구나 실태 조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항상 하는 말이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암 산재가 발생되고 난 후에 공기지 전체 학교에 대한 후도 공조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늘 하는 말이 그런 조리흉 여러 가지 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급식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네네.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 오히려 본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지난 급식이 20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조리 종사자들은 정말 자기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주기 위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이때까지 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예, 몸이 많이 망가져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박분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좀 보태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네. 경기도 의회에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지금 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오분 의원님께서 경기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애로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잘 발언해 주신 거를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앞날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함께 같이 연대 투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는 또 이것도 가장 최근에 큰 이슈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막 화가 났어요. 예, 맞아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저는 이 부사관은 그래도 용기 있게 이렇게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또 여군들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좀 해요. 네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정확히 잘 드러나고 네. 또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군 내에서 하지 말고 외부 기관, 민간 영역에 들어가서 네네.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군대 내에 있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네. 일반 사법기관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감합니다. 음. 그래야지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군 내에서는 승진승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위계에 의해서 그렇죠.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외부 기관인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네네. 보도 자료를 통해 내지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기 성명서를 낸 적도 있고요. 네. 뭐 중앙의 국회에서도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분은 그냥 한때 그런 거다가 아니라 예, 예. 정확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정말 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도록 네, 좀 힘써주시고 네, 네. 또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고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이것은 자살이지만 절대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네, 이렇게 이건 좀 타살이죠. 보고 예. 전 사회가 움직여야 되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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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 제가 적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박권 의원님이 내가 살면서 네. 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네. 한 줄 평, 좌우명 뭐 네,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네. 어떤 글귀를 좀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우상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우상박, 하후 상박, 상박. 예,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정치도 윗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랫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는 더 아랫사람을 더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월급을 주더라도 상여금을 주더라도 사실은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몇 배 더 일을 하거든요. 물론 네, 윗사람은 늘 24시간을 고민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네, 네. 저는 늘 하우상박 아랫사람을 더 섬기는 그런 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후 아랫사람에게 더 후하게 예. 상박 예. 윗사람들은 좀 박하게. 박하게. 그럼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저는 뭐 그런 세상이 예, 더 좋은 세상이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아까 남편분 힘없어 보이는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인상 좀 더 좋아지시게. 예, 네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캠핑장에서 두서없이 이야기 나눴는데 네. 오늘 말씀 고맙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계는 여전히 50대 중년의 남성분들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정치인의 자격이 결코 어느 한쪽 성별이 좌우지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박권 의원님 여성 의원으로서 더욱더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의 걸음 쭉 응원할게요.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옥분 캠핑장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